3,13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31.35%의 이자 발생,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로 계산을 해보면 6.27%의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만 팩트로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저축보험의 장점. 두 번째, 저축보험의 단점. 세 번째, 5.95% 저축보험의 팩트 정보. 5.95% 복리 저축보험 이자 수익 안내. 다섯 번째, 가입 시 주의할 점. 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도 저축보험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바로 이거죠. 장점, 높은 금리에다가 복리까지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1년의 단기간이 아니라 3년이나 5년으로 중기간 유지가 가능하죠. 세 번째, 3개월 차부터는 해지에도 손해가 없는 해지 환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이 단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올바른 결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첫 번째, 해지하시게 되면 바로 다음 달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세금을 내야 한다. 일시납 비과세 요건이 1억 원에 10년 유지인데요. 3년이나 5년 만기이면 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지 기간 동안 금리가 더 오른다면 더 높은 금리 상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저축보험의 팩트 정보 드리겠습니다. 가입 나이는요, 남자는 15세부터 84세까지 가능하고요. 여성은 15세부터 8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저축 금액은 최소 1천만 원부터 최대 30억까지가 가능합니다. 금리는 5.95% 복리 확정 금리이고요. 만기 설정은 3년 혹은 5년. 유지 보너스는 3년 경과 시점에 일시납 보험료의 1.3% 이자, 5년 경과 시점 일시납 보험료의 0.5%의 이자. 추가 납입은요 불가하시고요. 중도 인출은 가능하시는데 연 12회 1회당 해지 환급금 70% 이내에 10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연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시더라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약관에 제시된 연금 전환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기 전까지는 5.95%의 확정된 복리이자가 불이가 되지만 연금으로 전환하는 즉시 이자는 평균 공시이율로 바뀌게 됩니다. 공시이율은 시중의 지표 금리 등에 연동하여 매월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후로는 우리가 리스크를 갖지 않고 시중 금리에 따라서 불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 금리로 바뀌어도 최저 보증이라는 안정장치를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전장치의 금리를 보게 되면 5년 이내는 1.25%, 10년 이내는 1.0%, 10년 초과는 0.5%로 적립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금리가 낮아지면 최저 보증은 해주는데 이 금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있다? 네, 없다라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95% 복리 저축보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자 수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계산 이해가 쉽도록 1억 원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을 일시납을 하시게 되면 3년 납일 경우에는 만기시 이자는 1,691만 원입니다. 총 이자가 원금에서 16.9%의 이자이죠. 그러면 1년 동안 이자를 생각해 보게 되면 5.63%의 이자를 받았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죠. 5년 만기로 설정했다라면 이자는 3,13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31.35%의 이자 발생,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로 계산을 해보면 6.27%의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이자를 받는 예금 상품을 찾아다닌다면 매년 금리 상태도 좋아야 하는 조건이고요. 예금 정보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하십니다. 3년이나 5년의 단중기의 저축보험, 여러분에게도 매력이 있으신가요? 나야 목돈만 있다면 여기 하겠다 하시는 분, 네, 그렇죠. 여유만 있다라면 이런 거 기회 있을 때 안 넣을 뿐 없겠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에 상품이 개시가 되게 되면 한 달 만에 조기 마감이 되나 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입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이 상품은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 수령하시게 되면 이자 소득세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15.4%가 발생이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항은 15.4%가 아니라 종합소득과세 기준에 올라가느냐입니다.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이상이 된다면 이자 소득이 바로 종합소득과세로 합산이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일시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꼭 한 구자 두 구자로 진행하시고요. 수령일을 잘 확인하셔서 같은 해에 이자 소득으로 결산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5천만 원만 한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짧게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래도 보험은 언제나 좋은 정보에 관한 심도 있는 영상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